안녕하세요. 북대리 딸 수아양입니다. 강아지 좋아하세요? 전 좀 무섭지만 그래도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건 좋아합니다. 아직 만지지는 못해요. 나쁜 사람들한테 고통받고 버려지는 강아지를 보면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아지들도 감정이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감정이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 강아지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흰눈이 오기까지를 소개합니다. 어느 4월 솜털 같은 작은 백구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햇볕은 너무 눈이 부셨지만 따뜻한 엄마 품을 파고들며 맛있는 젖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품은 아기 백구들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더벅머리를 한 남자아이가 여러 강아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더벅머리 아이의 이름은 소리입니다. 소리네 집은 넓은 마당에 있었는데 사냥을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많은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자기만의 강아지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백구는 태어난 지 2달이 지나 만난 사람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겨우 엄마의 허락을 받아 데려왔습니다. 아기 백구는 흰눈처럼 하얘서 흰눈이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소리는 뭘 먹여야 하나 고민하다 집에서 키우던 셔퍼드 베스가 생각납니다. 맞다. 아직 베스한테서 젖이 나올 거야. 베스, 오늘부터 흰눈이를 좀 돌봐주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베스가 흰눈이를 다정하게 핥아주었습니다. 흰눈이도 베스의 품과 따뜻한 젖을 좋아했습니다. 흰눈이는 베스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베스 역시 자기 새끼처럼 흰눈이를 보살폈습니다. 베스는 사냥개들 중 대장이었지만 흰눈이에게 젖을 물릴 때는 따뜻한 엄마로 변했습니다. 소리네 집에는 사냥을 좋아하시는 아빠 때문에 흰눈이와 베스 외에도 많은 개들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흰눈이보다 조금 나이를 더 먹은 조선개 순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왈왈거리며 따라다니는 작정경 왈스나짐에, 그리고 포인터 빅머스와 유일하게 마당이 아닌 집안에서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 치와와 방울공주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소리 아버지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개는 대장 베스였습니다. 가끔 왈순아지매가 흰눈이를 시기하여 물으려 할 때면 베스는 말합니다. 흰눈이는 내 새끼야. 그게 어떤 의미인진 잘 알지? 다들 잘 알아두도록 해. 어느 날 낯선 아저씨가 소리네 아버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낯선 아저씨한테는 개들에게 소름 끼치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베스군요. 사장님은 포인터들만 있어도 사냥할 수 있잖아요. 베스를 저한테 파시죠. 그러자 소리 아버지는 베스는 저에게 사냥개 이상의 것입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란 소리입니다. 돈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낯선 남자는 호호 하며 돌아갔지만 마당의 개들은 그 남자에게서 소름 끼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느 주말 소리 아버지는 오랜만에 사냥을 가려고 합니다. 소리 어머니는 나무가 울창한 한여름에 무슨 사냥이냐며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소리 아버지는 베스와 함께하면 문제없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자 흰눈이가 베스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냥터는 위험한 곳이야. 멧돼지 같은 동물이 나타나면 나는 너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그럼 위험해진단다. 그러나 소리 아버지는 애원하며 매달리는 흰눈이를 보며 말합니다. 요 녀석, 같이 가고 싶구나. 백구는 원래 사냥할 때 맹수지. 게다가 베스가 키웠으니 이참에 데려가 보자.
드디어 흰눈이는 사냥개들과 함께 갔습니다. 흰눈이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깊은 산속 사냥터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팔에 문신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베스도 왔군요. 네, 베스가 사냥개 대장이니까요. 일반인 출입 확실히 통지해 주세요. 보조원은 어디 있죠? 보조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조원을 기다릴 새도 없이 사냥개들은 벌써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소리 아버지는 일단 가보자 하며 산에 오릅니다. 흰눈이도 따라가며 베스에게 말합니다. 엄마, 어떤 동물을 잡아요? 꽁이나 멧돼지 같은 것들이란다. 혹시 멧돼지가 나오면 넌 빽빽한 나무 사이로 달려야 해. 멧돼지는 뚱뚱해서 그런 곳은 통과 못하거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에 흰눈이는 좀 긴장하였습니다. 그때 위쪽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립니다. 베스, 달려가서 이쪽으로 보라! 그런데 베스는 소리 아버지한테 멍멍 짖기만 합니다. 이 녀석 오늘따라 왜 이러나? 비켜라! 내가 총으로 잡을 테니! 그러고선 총을 쐈습니다. 그때 비명 소리가 숲에 울렸습니다. 베스와 소리 아버지가 급히 달려가자 어떤 사람 피를 흘리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쫑을 맞았어요. 여기 출입금지된 사냥지역인데 왜 여기 있었소?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사무실에서 기다리셔야지. 산에 올라가면 개 짖는 소리가 날 거라며 그중 세포드는 영물이라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니까 염려 말라며. 어느새 구급차가 도착하여 그 보조원에 실려가고 경찰은 소리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 사냥 터지기가 총에 맞은 사람을 귀에 대고 말합니다. 바보야, 나 죽는다고 소리도 더 질러. 치료비하고 부상금 두둑히 받아야지. 사냥 터지개는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소리 아버지를 바꾸어 줍니다. 그 전화는 경찰서장이었는데 베스를 뇌물로 주면 잘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소리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 아저씨는 그럼 어쩔 수 없군 하며 소리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이 일로 소리네 아버지는 감옥은 안 갔지만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사업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네 어머니까지 병으로 누웠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던 소리 어머니는 베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목에 장바구니를 걸어주고 쪽지를 넣으며 약국과 슈퍼 좀 다녀오라고 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소리네 집 때문에 베스는 종종 이런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흰눈이가 멍! 하며 말합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래요. 넌 오지 마. 요즘 나쁜 일이 있어서 걱정돼. 싫어요. 조심하면 되잖아요. 아이들이란 참. 참고로 저도 아이지만 저는 엄마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약국에 도착하자 약사 아주머니는 익숙하게 메모지에 적혀있는 약과 거스름돈을 넣어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흰눈이가 말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유 참. 얘들은 집만 나서면 왜 그럴까요? 그때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고기 냄새도 같이 났습니다. 베스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어 흰눈이를 재촉하며 빨리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구수한 고기 냄새에 흰눈이가 옆길로 샜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리 와. 맛있는 고기다. 그 목소리와 냄새는 바로 사냥터에서 봤던 개장수였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보조원을 기다리게 한다고 해놓고선 산으로 올려보내 일부러 총을 맞게 한 사람입니다. 베스는 그 사람을 보자 무섭게 짖었습니다. 누나, 빨리 돌아오지 못해? 그러나 엄마 목소리를 듣고 주춤하던 흰눈이가 고기를 물지 않자 그 남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서장님,
이 개는 개 같지가 않아요. 덫에 걸리지 않네요. 뭐라고요? 차라리 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자 고기를 꿰던 새꼬챙이를 집어들어 휘둘렀습니다. 피하려던 흰눈이는 귀끝이 찢어졌습니다. 베스가 얼른 흰눈이를 막아서자 그 새꼬챙이는 베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처절한 비명이 나더니 베스는 소리쳤습니다. 흰눈아, 너 먼저 뛰어가! 그 남자는 그새 차를 타고 사라졌고 베스는 피를 흘립니다. 베스는 장바구니를 문 채 가다 고꾸라지다를 반복하였습니다. 흰눈이는 얼른 집으로 뛰어 대문 앞에서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누워있던 소리 어머니가 놀라서 나와보니 흰눈이 귀가 찢어져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소리 어머니는 베스를 부르며 뛰어나갑니다. 언덕을 내려와 보니 베스가 피를 흘린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장바구니를 놓으며 쓰러졌습니다. 곧 동물병원 수의사가 오더니 말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네요. 다치자마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무리해서 걸어왔네요. 며칠 후 베스는 죽었습니다. 소린의 아버지 사건과 함께 베스도 죽자 소린의 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소리 어머니는 개들뿐만 아니라 소리와 동생 송이도 보살펴주지 못한 채 종종 집을 비우셨습니다. 소리는 빈집에서 심심함을 달래며 흰눈이와 놀았습니다. 특히 점점 몸집도 커지고 영리한 흰눈이를 훈련시켰습니다. 차렷, 손, 하이파이브. 역시 백구가 명견입니다. 걔가 하이파이브라니 아주 똑똑하네요. 그런데 소리는 엄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이사 갈 거야. 아파트로. 거기에서는 개를 키우지 못한단다. 그래도 흰눈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며칠 후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니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장갑을 낀 사람들이 오더니 개들을 철장으로 된 상자에 넣기 시작합니다. 소리 어머니는 저 백구는 일단 두세요. 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들은 흰눈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들은 트럭에 싣고서 출발합니다. 철창 안에서 순돌이가 외쳤습니다. 흰눈아! 흰눈이와 형제처럼 자란 순돌이. 흰눈이는 죽어라 뛰어서 쫓아갔습니다. 트럭이 잠시 신호에 멈추자 흰눈이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머리로 들어올려 문을 열었습니다. 왈순아지매는 바로 뛰어 도망쳤지만 순돌이는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도망가는 왈순아지매를 본 트럭 운전수가 황급히 뛰어나와 스패너로 흰눈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흰눈이까지 싣고 다시 출발합니다. 기절했던 흰눈이가 깨어보니 수의사가 말합니다. 이놈 정통백구구먼. 치료 좀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순돌이와 흰눈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갑니다. 흰눈이는 자신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수의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몸이 회복될 무렵 수의사는 흰눈이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전거에 매달아 달렸고 힘이 생기자 타이어를 끌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끈을 묶은 목에서는 피가 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의사는 씩씩 소리를 내더니 흰눈이가 다른 개들에게 싸움을 걸도록 부추겼습니다. 싸우지 않으려 하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흰눈이는 점점 더 맞지 않으려고 굶지 않으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수의사에게 보답하기 위해 했지만 싸울 때마다 상대를 향한 증오심이 계속 생겼습니다. 흰눈이는 눈빛이 변했고 다부진 근육과 커다란 체구를 가지게 됐습니다. 흰눈이는 점점 초견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가끔 순돌이가 말합니다. 옛날 백설 같은 털을 가진 흰눈이가 난 그리워. 그러면 흰눈이는 순돌이 형, 정신 차려. 이 싸움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흰눈이는 탈출을 결심합니다. 투견장에 나가는 척하다 달아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투견장에 도착하자 앞선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창 안에 볼핏에게 목이 물려 궁지에 몰린 개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 소리내에서 같이 살다 팔려간 빅마우스 아저씨였습니다. 그 옆은 목청 터지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왠지 익숙한 소름 끼치는 냄새가 났습니다. 맞네요. 베스를 새꼬챙이로 죽인 바로 그 개장수를 흰눈이는 알아본 거예요. 한편 빅마우스는 목이 크게 물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창문이 열렸고 흰눈이는 소리칩니다. 빅마우스 아저씨, 지금이에요. 도망치세요. 저도 도망갈 테니 곧 소리내 뒷동산에서 만나요. 갑자기 빅마우스는 정신을 차리고 죽으림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고 흰눈이도 뒤따라 질주했습니다. 수의사는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죽어라 달렸고 한참 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산에 숨어서 숨을 고르는 동안 빅마우스는 점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흰눈이는 말합니다. 아까 베스 엄마를 죽인 그 개장수를 봤어요. 그때 내가 죽였어야 했는데. 잠시 후 지쳐 잠든 빅마우스를 두고 흰눈이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산속을 걷다 보니 등산로가 나왔습니다. 길가에 족발과 독토리묵을 팔던 식당 아저씨가 흰눈이를 보더니 귀엽다며 살점 있는 족발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다시 빅마우스에게 가서 나눠 먹었습니다. 빅마우스는 목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흰눈이는 먹을 것을 구하려 산에 다녔고 북어를 구해 다시 빅마우스에게 갔습니다. 아저씨, 북어 드셔보세요. 빅마우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의 상처에 파리가 가득합니다. 빅마우스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 흰눈이가 불쌍하네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잃고 자기를 키워준 베스도 죽고 이제 목숨 걸고 함께한 빅마우스도 죽었으니 말이죠. 흰눈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겐 아직 소리가 있어. 소리를 기다려야 해. 그리고 얼마 전 족발을 던져줬던 식당으로 다시 갑니다. 남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릴 때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흰눈이는 점점 애교를 부리며 꼬리를 흔들었고 식당은 흰눈이 덕에 장사도 잘 됐습니다. 그렇게 흰눈이는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갈 즈음 식당 앞에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등산을 마치고 식당에 왔는데 한 청년에게 익숙한 냄새가 난 것입니다. 다들 흰눈이가 귀여워 쓰다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청년이 말합니다. 소리 네가 어릴 때 백구 키웠다고 하더니 반가운 모양이네. 소리! 얼마나 그립던 이름인가요? 흰눈이는 이제야 소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멍멍 짖으며 소라, 내가 흰눈이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소리는 흰눈이 귀에 옛날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와 흰눈이는 익숙했던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흰눈이와 소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요? 재밌나요? 흰눈이에게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흰눈이를 사랑으로 키워준 소리네 가족과 흰눈이를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려는 개장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볼 때도 이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저는 엄마에게 칭찬도 받지만 오빠와도 가끔 싸우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구나. 북대리 딸 수아양이었습니다.